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비롯해 언론사, 정보기관까지 보안 위협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고, 이런 기관들은 보안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까요? 보안 위협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차단하고 예방해야 될 때입니다. 보안 위협의 유입을 차단뿐만 아니라 보안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안 스위치인데요. 오늘은 그 보안 스위치의 개념과 사용자가 연결되는 액세스 레벨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 변화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PC와 PC의 어떤 그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신규 서비스가 네트워크에 유입이 되면서 네트워크 자체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네트워크의 첫 번째 특징이라 그러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단말과 신규 서비스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PC, 노트북, 프린터가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단말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해서 가전제품, 그리고 여러 형태의 센서 네트워크들이 네트워크에 유입이 되면서 네트워크의 단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의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5년에는 48억 개의 IoT 기기가 2020년에는 250억 개의 단말 기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보안, 가스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어떤 센서 네트워크들이 네트워크에 유입이 되면서 그 단말의 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단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에 발생되는 보안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PC와 노트북에서 발생됐었던 유해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신 단말들까지 네트워크에 보안 위협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의 사물이든 어떤 형태의 수단을 사용하든 간에 모든 것들이 보안 위협의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차세대 네트워크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 유입과 트래픽의 폭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네트워크에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단말이 네트워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용량 파일을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는 것 같은 그런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트래픽들은 네트워크로 집중이 되고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트래픽을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용량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분산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까지 요구하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차세대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자, 차세대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단말에 대한 식별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품질 보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 차세대 네트워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 네트워크와 차세대 네트워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는 단순하게 종단과 종단의 어떤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인프라 자체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돼서 데이터의 어떤 능동적인 처리와 제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IP를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에 대해서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된 네트워크 기술에 허용되는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안 위협은 단순하게 어떤 보안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사고는 재난 사고에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2002년에 있었던 태풍 루사의 경우 5조 1,479억 원의 피해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 있었던 슬래머 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675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을 시켰고, 전 세계 인터넷이 약 30분간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약 54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보안 전문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보안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 보안 솔루션의 어떤 한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안 솔루션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한 형태의 운영체제 등장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단말에는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윈도우 위주의 보안 정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를 비롯해서 OXS나 iOS 같은 다양한 OS를 탑재한 네트워크 단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OS에 적합한 보안 정책을 구현을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 기반의 단말 식별과 제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장소에 가든 무선랜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무선랜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경우에 그 단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문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전제품 같은 이런 백색 가전의 어떤 그 매체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OS가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아니면 장비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발생을 시켰던 것에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한 이후에 내부에 침투하는 형태의 공격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공격 기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우회해서 내부에서 내부 사용자로 인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을 우회해서 발생하는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용자들을 이용한 보안 위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USB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내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들로 인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주변에 있는 PC에 확산을 한다거나 감염을 시킨다거나 전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PC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게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내부의 단말들이 어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을 때 특정 목적지로 특정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분들이 분석하고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는 안 되고 지연이 되고 끊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접점,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1차적으로 연결되는 사용자 접점에서의 보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격들을 처음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서 그 형태에 발생되는 트래픽 형태가 악성 행위를 할 경우에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로 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안 스위치입니다. 자, 보안 스위치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단말의 OS라든가 형태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형태를 분석하고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말에서 어떤 형태의 공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공격 행위가 보안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문제 있는 트래픽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억세스 레벨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네트워크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제공하거나 내부 단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용자 접점에서의 그 스위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